자, 이번 영상은 가야 될 자리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매수 포인트, 이거 찾는 게 정말 힘든데 경험이 없을수록 힘든 건 당연합니다. 제 매매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마다 곧바로 반응을 주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일단 들어갔을 때 반응을 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단타에서 그 종목이 잘 풀린다면 계속 가지고 가면서 오버나잇을 하는 것이며, 오버나잇을 하다가 그게 또 잘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스윙 투자가 되고, 또 잘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그게 몇 주에서 한두 달 정도 좀 긴 시간을 보고선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투자했던 삼성바이오도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저점에 정확하게 매수를 해서 원래 장기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주가가 잘 흘러가다가 갑자기 9%의 갭상승이 높게 나왔습니다.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선 정말 안정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장대 음봉도 크게 뜨고 하락으로 변동성이 심했다면 여기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아마 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 맞춰야지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전부 다 잘 풀릴 수 있는데, 매수하자마자 반응을 주는 자리가 중요하며, 당연히 단타를 치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반응을 주지 않고 힘없이 흘러버린다면 그게 언제 다시 올라올지도 모르는 주식에서 기운 낭비에 시간 낭비,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노릴 기회비용까지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본전 손절을 하는 것이며, 저도 정확도는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찔러봤다가 아니다 싶어서 매도하는 종목도 꽤나 많은 편인데 10번 매매하면은 한 3번, 많게는 4번 정도 곧바로 손절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에서 1% 수익을 내든 그 1%가 탄력이 붙어서 5%, 10%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본전 손절이나 마이너스에 손절하는 금액들을 다 메꾸고 꾸준하게 누적 수익이 쌓이는 것입니다. 매수하자마자 반응을 안 준다면 계속 기다릴 수 없기에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매수 포인트를 최대한 잘 찾는 것입니다. 시장의 경험도 중요할 것이고 차트와 호가창도 중요할 것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설명드리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매수 포인트 영상은 앞으로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매매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장, 오후장, 하락 상승, 매매 방법을 정리하자면 수십 가지가 될 만큼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시장이 열려야 알 수 있고 종목의 상태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시간 상황이 돼야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다 생각하기가 복잡할 정도입니다. 매매 방법은 한 번에 여러 개를 배우려는 것보다 한 가지 방법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오랜 시간을 두고 그걸 써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방법을 추가하면서 매매 방법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내공이 많이 쌓이면 시장에서 하루 종일 다양한 매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스킬을 분명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자세하게 알고 깊게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방법을 이것저것 그냥 찔러보다가 매매만 잦아지고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전문적인 일도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니듯이 이 주식도 하나의 매매 방법도 긴 시간을 두고 사용하면서 부족한 점을 수정하고 채우다 보면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하는 사용 방법은 오전장 매매 방법입니다. 오전장 매매 방법. 오전장에 강한 종목을 골라서 그 강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변동성이 있다면 그 어떤 종목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종목 선정입니다. 단타 목적이라면 어차피 이 주식이 그냥 위아래 변동성만 준다면 먹을 자리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종목 선정 이후에 그 종목에서
다음날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 선정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에 매매했던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속 2번 상한가를 갔던 파미셀이 있는데, 우선 이 종목을 분류했다면 그 다음날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최근에 시초가가 14%에 18%, 둘 다 높게 떠가지고 먹을 자리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먹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젠을 포함해서 이런 키트주들과 다양한 치료제, 마스크 이런 주식들이 전부 다 급등해서 파미셀도 연속 상한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금요일 마지막에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종가는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오전장 매매 방법인데 어떤 종목을 고르더라도 그 다음 오전장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단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한 시초가를 대충이라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날부터 이 종목은 한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 여기에 형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 아니면은 잠깐 눌리는 걸 보고 빠르게 바로 들어가 버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시초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초가에 들어가지 않고선 일단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파미셀은 제가 생각했던 시초가보다 훨씬 더 높게 떴습니다. 보통 상한가를 간 종목은 그 다음 시초가가 10%를 넘어간다면 저는 일단 무조건 따라 들어가지 않고 주가가 한 번쯤 쉬어가는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하락하든 상승하든, 뭐 상승한다면은 이게 끝까지 상승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해 버린다면 그 종목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어차피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선 그냥 매매를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적당히 올랐다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바로 무너진다면은 주가가 당연히 뭐 계속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좋은 주식이면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초가를 회복해 줄 것 같을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올라갔을 때는 일단 주가가 한번 상승이 막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올라가다가 상승이 한번 막혔으며 3분봉 3개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제부터 매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음봉이 만약에 시초가까지 깨고선 계속 무너졌으면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기억하고선 그 포인트와 그리고 호가창, 이거를 잘 활용해야지 내가 매수하자마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단 한 호가라도 상승한다면 나중에 손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매수하자마자 반응을 안 준다면 다시 매수가를 깨버려서 한 마이너스 1%에서 2%, 그 정도 손절할 수 있지만, 내가 매수하자마자 반응을 주어서 한 호가, 두 호가, 세 호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손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오르면은 이제는 그 종목에서는 손실을 피해가는 것이고, 내려버린다면 다시 올라올 때 탄력이 붙는 것을 보고선 바로 본전에 매도하면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이런 차트에서 저는 먹을 자리를 발견하고 있으며, 자세히 보시면 오전장에 고점이 19,250원입니다. 고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게 진짜 안 좋은 주식이었으면 다시 반등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안 좋은 주식이었으면 여기서 계속 무너지지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뒤부터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한 단계씩 올라와서 이 고점을 다시 회복을 해줄 것 같아서 저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주식이라서 짧게 먹고 빠지긴 했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상한가까지 간 다음에 한번 풀리고 상한가 안착 못하고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상한가를 유지하다가 뭐 오후장에
다 같이 무너지면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뭐 이 구간은 매매를 안 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항상 오르는 구간에서만, 그게 오전장입니다. 오전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몰리거나 전 고점을 뚫어주거나 좀 좋은 조건의 상태라면 분명히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의미 있는 자리는 일단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지켜봤다가 그 상승하는 구간이 너무 많이 상승해 버린다면 그 종목은 버립니다. 그냥 적당히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눌려버린다면 그때부터 이 종목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했다가 만약에 시초가를 깨버린다면 그 뒤부터는 시초가를 회복해 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시초가를 깨지 못하고선 다시 올라온다면은 전에 있었던 고점, 이 고점 근처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잡았다면 호가창을 봐야 됩니다. 호가창을 보면서 그 호가창의 물량이 좀 심하게 쌓여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쌓여 있는지 그거를 보고선 최종 매수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위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면 저는 매수를 포기합니다. 시젠같이 거래대금이 많고 아주 좋은 종목들은 매물대가 얼마가 있든 간에 뚫어주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게다가 요즘 테마주가 여태껏 있었던 테마주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장이 진정되고 개별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면 이 방법은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어줄 수 있는 매물인가를 생각해 주셔야 되며, 적당히 쌓여있을 때, 매물대가 만약에 이렇게 10만 주씩 굉장히 많다면 이 많은 물량을 뚫어준다 하더라도 그 뚫어주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 같은 단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호가만 노릴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매물대를 뚫어준 다음에 그대로 폭락하는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이긴 한데 위로 매물대가 뭐 10만 주씩 쌓여 있거나 그 이상 쌓여 있는데 그게 다 뚫린다 하더라도 뚫렸다가 뭐 한 호가, 두 호가, 세 호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그 뚫은 가격을 못 지켜주는 상황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단타가 이 10만 주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 10만 주는 다시 단타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고점에서 나오다가 서로 매도를 실패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매도가 나오고 그 이하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어차피 오르다가 이 매물을 전부 다 만약에 단타가 소화한다면 다시 나와야 될 물량이고 몇 호가 올라갔다가 다시 뚫어줬던 가격까지 떨어지거나 그 이상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는 것을 보다가 다시 그 뚫어주었던 가격을 회복해 줄 때 그때 들어가던가, 찝찝한 게 있다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매물이 대놓고 쌓여 있으면 그거를 뚫어주려고 이 바로 밑에 호가에 만주, 이만주씩 채워놓고선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수를 유도한다면 그 종목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로 뭐 종목이 좋고 차트가 좋고 조건이 좋아도 마지막으로 호가창이 조건이 안 맞다면 매매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월요일 시장에서 한진칼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뭐 한진칼 주가가 월요일 결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가는 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는데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장전 시간에 거래해서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갭하락으로 출발하거나 보합으로 출발하거나 뭐 대부분 갭상승으로 출발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하락으로 잡히든 상승으로 잡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높게 잡히는 게 아닌 이상은 어차피 시초가로만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진칼이 시초가가 얼마에 뜨든 간에 그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시초가가 뭐 6만원에 잡히든 5만 7천원에 잡히든 5만 5천원에 잡히든 얼마에 잡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든 간에 그 시초가 이후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시초가 이후에 바로 흘러내린다면 그거는 그때부터 시초가를 회복해 줄 것 같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한 다음에 무너졌다가 다시 시초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초가를 뚫어준다면은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전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수월할 것이고 그 시초가를 회복해주고 나서 바로 탄력을 받아서 시초가부터 최대한 빨리 멀어져야지 그 종목에서는 1%, 2% 수익이 아니고 그 이상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라간다면 아까 설명을 드린 파미셀처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서 바로 상승 VI가 걸려버린다면 그 종목은 그냥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억지로 매매하려다가 고점에 물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승 VI가 걸린다면 신규주나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버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이거 아니더라도 매매할 종목은 꾸준히 나오고 기다림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파미셀처럼 시작하고선 적당히 올랐다가 내려갔을 때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시초가를 깨냐 안 깨냐가 또 중요한데 깼다면은 그 깼을 때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왔을 때 호가창이 좀 진정되고 위로 너무 많은 물량이 쌓여 있지도 않고 적당한 물량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너무 적은 물량이 쌓여 있어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진칼은 시작하고 나서 내리든 오르든 적당히만 해준다면 분명히 매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초가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시초가를 회복해 줄 것 같을 때가 매수 포인트이고 시초가를 깨지 않고선 다시 올라간다면 고점을 돌파해 줄 것 같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차트만 보면은 전부 다 답이 나옵니다. 한진칼의 금요일 시장에서 10시에 고점이 51,500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1,100원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이 51,100원을 순식간에 뚫어주니까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51,500원을 뚫고선 그 51,500원 위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거나 거래량이 이 정도로 붙지 않았으면은 다시 51,500원을 찍고선 내려갔을 겁니다. 이 뚫어줄 자리에서 만약에 못 뚫어주었으면 그 충격이 더 커가지고 아마 5만원, 45,000원 더 크게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굉장히 많은 거래량 때문에 상한가까지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진칼 월요일도 똑같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그냥 무조건 매수한 다음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매수하자마자 가야 될 자리, 의미 있는 자리와 호가창 물량까지 계산해서 진입을 한다면 매수하자마자 반응을 주는 구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게 하루아침에 찾아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수익을 기대하고 노리는 것보다 일주씩이라도 반응을 주는 자리를 찾아서 매매 연습을 해보신다면 특이점이 오실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